안녕하세요. 엔지니어 증우군입니다. 기계공학과에 입학하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죠. 나는 나중에 뭘 하게 될까? 자동차 만들까? 로봇 만들까? 아니면 아이언맨 슈트라도 만들까? 이처럼 기계공학과를 전공하면 무엇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특히 플랜트 산업은 기계공학 전공자들이 가장 많이 진출하는 분야 중 하나인데요. 의외로 학교에서는 플랜트가 뭔지, 기계 엔지니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배우지 않습니다. 저도 학생 땐 4대 역학만 죽으라 공부했었죠. 오늘 영상에서는 플랜트 기계 엔지니어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생각했던 엔지니어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도면을 그리고 설계하고 계산하고 가끔 멋진 발명도 하는 사람. 딱 영화 속 천재 공학자 느낌이죠. 그런데 입사 첫날 알게 됩니다. 왜 회의가 이렇게 많지? 왜 이메일이 하루에 100통씩 오지? 왜 설계보다 엑셀이 더 익숙해지지? 현실의 엔지니어는 설계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끔은 이러려고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기계 엔지니어이지만 구매도 하고 시공도 지원하고 시운전도 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도 해야 합니다. 어쩌면 제가 엔지니어라는 업무에 대해 너무 좁은 시야로 보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플랜트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무언가를 대량 생산하기 위한 거대한 설비 시스템입니다. 석유를 휘발유로 만들고 천연가스를 저장하고 전기를 생산하고 물을 정화하고 약품을 생산하는 시설들. 이 모든 것이 플랜트입니다. 저는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종사하고 있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석유화학 플랜트에만 국한될 수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플랜트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엄청 큽니다.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축구장보다 큰 경우도 많고 설비 하나 가격이 아파트 한 채보다 비싼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로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손바닥 크기만한 기계 부품이 소형 자동차 한 대와 가격이 비슷합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펌프 하나 멈추면 뒤에 있는 설비 수십 개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고장이 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안전성과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랜트 엔지니어는 결국 설비가 멈추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즉, 설비가 멈추지 않도록 하려면 제작을 잘 해야 할 테고 성능이 우수해야 하고 관리도 잘 받아야겠죠. 이 모든 일들을 기계 엔지니어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플랜트는 혼자 만드는 산업이 아닙니다. 크게 세 주체가 협력합니다. 고객사, 흔히 유저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회사로는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S-오일, 한수원 등이 되겠죠. 엔지니어링사, 다른 말로 EPC라고 부릅니다. EPC란 설계, 구매, 건설을 다 하는 회사를 일컫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설계는 기계 설계가 아닌 플랜트 설계입니다. 다음에 EPC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EPC의 대부분의 회사는 회사명에 엔지니어링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 그 외 땡땡 건설사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비 제작사, 벤더입니다. 말 그대로 설비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기계 설비 중 주요 기계를 제작하는 국내 회사로는 펌프 회사인 효성굿 스프링스가 있고 터빈을 제작하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죠. 해외에서 유명한 회사로는 제너럴 일렉트릭, 지멘스 등이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비유해 볼게요.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고객사는 집주인입니다. 몇 평짜리 집을 지어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EPC는 건설사입니다. 설계하고 자재를 구매하고 공사를 관리합니다. 벤더는 자재업체입니다. 창문, 에어컨, 보일러를 만들어 공급합니다. 플랜트도 똑같습니다. 다만 집 대신 수천억 원짜리 공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회사마다 역할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같은 기계 엔지니어인데도 회사에 따라 하는 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고객사 엔지니어는 운영이 최우선입니다. 설비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비가 멈추면 생산도 멈추고 야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EPC 엔지니어는 고객사가 요청한 프로젝트 성공이 목표입니다. 설계 품질, 일정, 예산을 모두 맞춰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프로젝트 총괄 감독 같은 역할입니다. 벤더 엔지니어는 실제 장비를 만듭니다. 설계가 정말 제작 가능한지, 납기는 맞출 수 있는지, 품질은 확보되는지 고민합니다. 같은 기계공학 전공인데 완전히 다른 직업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업무를 수행할 때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겠죠? 이 슬라이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슬라이드입니다. 여기 펌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의 엔지니어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는 20년 동안 고장 안 날까를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고장 나면 야근해야 하니까요. EPC는 요구 성능을 만족할까를 생각합니다. 벤더는 이거 진짜 만들 수 있나? 를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건 셋 다 맞는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같은 펌프를 보는데 관점이 다르면 전혀 다른 물건처럼 보입니다. 엔지니어가 경력이 쌓일수록 설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진짜 엔지니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고객사가 맞는 사람도 있고, EPC가 맞는 사람도 있고, 벤더가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비를 직접 운영하고 애지중지 설비를 관리하고 싶다면 고객사, 대규모 프로젝트를 경험하고 싶다면 EPC, 진짜 기계를 설계하고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면 벤더. 중요한 것은 어느 회사가 더 좋냐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나와 잘 맞느냐입니다. 저도 취업 준비할 때는 무조건 대기업, 무조건 연봉, 무조건 유명한 회사만 찾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결국 오래 다니는 사람은 자기 성향에 맞는 일을 찾은 사람이더라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플랜트 산업을 조금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